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성형 지식을 전달하는 정희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재 수술할 때 눈재 수술이 쉬운 눈과 어려운 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되겠죠. 상담 오시면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봐요. 원장님, 제 눈은 어려운 눈인가요? 극한 눈인가요? 쉽게 하실 수 있는 눈인가요? 뭐 허세를 부리진 않고요. 저한테는 조금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눈이고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안심을 시켜드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정말 이제 어려운 눈, 다른 데서도 다 안 된다고 하는 눈 경우에 근데 나는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쉽진 않은 눈인데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결과를 기대해 봅시다라고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재수술이 쉬운 경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재수술이 쉬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쌍꺼풀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순하게 딱 풀린 경우, 이런 경우는 너무 간단한 재수술, 그냥 단순히 비절개로 찝기만 해도, 매몰 자연유착으로만 해도 회복이 되니까 그런 재수술이 가장 간단한 재수술이 되겠죠. 그리고 조직이나 이런 게 피부 여유분이 있는데 쌍꺼풀이 좀 처졌어요. 그래서 살짝만 높이고, 뭐 비대칭도 크지 않으면 양쪽 다 그냥 비슷하게 피부를 자르면 높아지겠죠. 그런 경우, 라인을 그냥 단순하게 높이면 되는 경우들, 이전에 쌍꺼풀이 큰 문제가 없고 피부 여유분도 큰 문제가 없는,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경우에 풀리거나 높이려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쉬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쌍꺼풀을 낮춰야 되는 경우는 대부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낮추지 못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많기 때문에 낮춰야 되는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하지만 저는 이제 라인 낮추기를 매일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저한테는 뭐 낮춘다고 어렵다고 그러진 않죠. 근데 낮추는 경우 중에서 특히 또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좀 그릴 건데요. 제가 이제 그림 기준으로 얘기할 건데, 이런 눈들을 봅니다. 여기가 이제 코라고 보시고 이쪽이 코 쪽이라고 보면은, 이전에 수술을 했는데 쌍꺼풀이 앞쪽이 이렇게 확 두껍게 벌어진 경우에 이렇게 앞은 두껍고 뒤는 낮아진 모양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대부분. 반대가 돼야지 좀 이쁘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연예인 눈이나 이상적으로 자연 쌍꺼풀인데 괜찮은 눈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쌍꺼풀이, 다시 그리면 지금은 약간 이런 쌍꺼풀이 보통 이렇게 졸려져 찌그러져 있습니다. 찌그러진 세모 모양의 앞쪽이 두꺼운 쌍꺼풀을 이렇게 바꾸는 수술의 경우에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있기는. 왜 그러냐면 이 앞머리가 잘 낮아지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낮춰야지 하면은 이쪽에 살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낮아지기도 하고 안 낮아지기도 하고 약간 겹주름이 생기기가 쉬운 구조가 이런 모양의 앞머리이기 때문에, 또 앞트임을 많이 했으면 더욱더 잘 안 낮아지기 때문에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거고, 겹주름이 약간 생겨도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걸 계산하고 환자분이랑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여기를 좀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 재배치를 끌어내리면서 눈매 교정을 올려서 약간은 조금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나게 만들어야지 이 부분이 좀 정상적인 라인이 된다. 그래서 어려운 쌍꺼풀, 제가 앞라인 두꺼운 앞라인 두꺼운 눈의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정말 일반론적인 얘기인데, 피부 여유분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냥 피부가 얼마나 많냐 있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쌍꺼풀 라인 위를 피부가 어느 정도 덮어줘야 되거든요. 눈알이 있고 쌍꺼풀이 딱 접히면 어느 정도는 덮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덮어질 수 있는 피부, 쌍꺼풀을 덮어주는데 쓰여질 피부가 뭐 잘라서 없든 위에서 당겨서 이마거상 너무 세게 해서 없든 뭐 해서 없든 간에 적으면 이 피부 여유분이 없는 눈이 됩니다. 피부 여유분이 정말 없는 눈은 어떻게 보이냐면, 이 사람이 거의 정면을 보고 있는데도 쌍꺼풀 흉터가 보여요. 우리 왜 쌍꺼풀 흉터는 굉장히 아래를 보거나 눈을 감아야 보이거든요. 근데 이 피부 여유분이 없을수록 약간만 아래를 봐도, 10도만 아래를 봐도 흉터가 딱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상담실에서 딱 알죠. 이 사람 흉터가 되게 노출도가 심하네, 피부 여유분이 되게 없으시네. 그러면 어떤 수술을 하든 피부를 안 자르고 수술을 하고, 보존하고 수술하고, 뭐 두 줄 따기로 수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조금 해야겠죠. 피부를 굉장히 남겨놓고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직 이제 처리도 조금 더 예민하게 해야 되는 그런 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피부 여유 적은 눈이 되겠고, 세 번째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비대칭은 어떻게든 잡을 수 있고 라인으로 이제 맞추고 처진 피부를 조금 다르게 절제하면서 맞출 수가 있는데, 눈 뜨는 양이 다른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눈동자가 한쪽이 이렇게 뜨고 한쪽이 이렇게 뜬다 그러면은 일단 쉬운 경우는 아니에요, 절대. 일단은 과교정인 걸 낮출 거냐, 얘를 눈동자를 적게 보일 거냐, 얘를 크게 보일 거냐 하는 결정부터 해야 되고, 보통의 경우에 이제 눈동자를 적게 보이는 수술은 더욱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눈매 교정으로 올려서 차이를 줄이는 쪽으로 하게 되죠. 근데 쌍꺼풀 라인은 솔직히 1mm 자르냐, 2mm 자르냐, 3mm 자르냐, 1mm 높이냐, 0.5mm 높이냐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눈동자 차이를 크게 눈매 교정을 이제 세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대략하고 좀 지켜보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굉장히 불확실해진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눈매 교정을 항상 도와주는 역할 정도로 조금 할 수 있으면 조금 하는 게 좋은데, 눈매 교정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난이도가 좀 높다. 눈매 교정을 한다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세게 해야 되는 경우들은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를 보면은 수술 많이 하면 당연히 난이도가 좀 높겠죠. 근데 많이 했다고 다 높은 건 아니고,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뭐 피부를 왕창 잘랐다든지, 눈매 교정을 굉장히 부적절하고 세게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과도한 조작을 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조금 수술 기구 중에 약간 더 흉살이 많이 남는 기구들이 있어요. 그런 기구를 썼다든지 했을 때 조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다른 재수술은 아무리 횟수가 많아도 그냥 뭐 똑같이 조직을 제가 박리할 수 있는데, 작은 가위로 이렇게 벌리면서 하면은 잘 이렇게 박리가 되거든요. 근데 약간 험하게 수술한 경우들이 그 전에 섞여 있으면 약간 돌덩이를 갈라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천천히 수술하고 굉장히 긴장하면서 수술하죠. 난이도가 그런 경우가 좀 높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머리가 두꺼운 것도 약간 피부 여유분이 상대적으로 없는 경우에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고, 조직이 얼마나 남아있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또 조직을 얼마나 험하게 달았냐, 얼마나 부드럽게 남아있냐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결국 이런 재수술들은 손상된 조직, 약간 어긋난 조직, 잘못 배치된 조직을 복원하는 과정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재건, 미용보다는 재건에 가까운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잘 맞아떨어지고 제가 잘 수술해드리면 정말 깔끔하고 싱거울 만치 깔끔하게 되는 경우도 매우 많으니까 저랑 충분한 상담을 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깔끔하게 될 거고, 이런 경우는 좀 흔적이 남지만 그래도 해봅시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좀 설명드리니까 제 말 믿고 수술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재수술에 대한 설명드린 전희찬 원장이었고요. 저희 블로그랑 인스타에도 관련 내용 많으니까 재수술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들러서 확인 부탁드리고, 저희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